여기 이제 별을 그릴 건데 우리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왼쪽? 왼쪽에서 위로? 예. 네,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오각형이 얘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별이나 육각형 같은 경우는 좌우나 위 아래로가 다 대칭이에요. 그쵸? 근데 이 오각형은 좌우로는 대칭인데 위아래는 대칭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마 어려울 겁니다. 네, 우선 별을 먼저 한번 같이 해보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선 그리기 하고 여러분들 과제도 해보셨으니까, 자, 라인을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명령 창에다가 L 집어넣고, 이게 아니지? 자, 그러면은 이제 위로 올라갈 건데, 올라갈 때, 자, 어떻게 각도 계산을 할 거냐면은, 자, 항상 이렇게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능숙해지기 전까지는 귀찮아도 좀 볼펜으로 그리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는 항상 0도, 90도, 180도는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고, 자, 지금 여기 뾰족한 부분을 가는데, 여기 지금 한 각도의 요 사이 각이 40도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지금 여기서도 내가 지금 이 부분을 갈 때 그러면 0도 기준이니까 딱 절반만 하면은 요게 각도가 몇 도겠어요? 딱 20도죠? 예, 그래서 얘는 20도만 갈 거니까 자, 현재 기준으로 할 때 골뱅이 찍으라 그랬고 자, 그 다음에 길이는 40이었나? 50이었나? 40 찍고 꺽쇠 넣고 나서 20도 예, 요렇게 찍습니다. 자, 엔터. 자, 요렇게 먼저 갔고요. 이제 확대를 좀 해서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올라갈 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자, 이렇게 그려놓고 다시 한번 보면 자, 0도 기준으로 그러면은 여기까지의 각도가 얼마냐 요거 계산해야 되죠. 맞죠? 자, 근데 이런 경우는요. 그러면은 내가 이 각도가 얼마인지 계산해야 되는데 이 반대쪽 부분에 대한 정보를 내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다음 각도를 먼저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그 다음 각이죠. 네, 그러면 40도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또 십자를 먼저 끄어 놓고 이렇게 봤을 때 얘 어차피 반반씩 나눠버리면 20도씩이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얘 지금 제가 여기다 색깔을 요걸로 칠해볼게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억각이에요. 그래서 얘랑 얘랑은 같은 각도예요. 그러면 여기도 20도라는 얘기죠. 예. 그럼 나머지가 몇 도인지가 나오죠? 그러면 몇 도? 70도. 예, 여기가 90도짜리니까. 자, 그래서 골뱅이 40, 70도. 요렇게. 자,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거 했잖아요. 왜 정삼각형을 그릴 때 얘 올라갈 때 120도로 올라갔던 거 기억나죠? 반대로 내려갈 때는 마이너스 120도로 내려왔죠. 그러면 서로 대칭 관계에 있는 애들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만 빼고는 각도값이 똑같이 나올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얘를 갈 때는 20도로 갔고 얘는 70도로 갔죠. 예, 보나마나 얘는 마이너스 70에 마이너스 20도로 가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도 물론 나오겠지만 그래도 한번 따져보면 자, 여기 반은 20도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0도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머지 구하면 마이너스 70도 방향 맞죠? 예. 자, 그래서 길이 40에 마이너스 70.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거를 또 구해도 마찬가지. 예, 여기서 봐도요. 0도 기준으로 요 각도가 그럼 마이너스 20도라는 게 확연히 딱 눈에 보이죠. 예, 그럼 이쪽으로도 역시 마이너스 20도. 자, 40 마이너스 20.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려서 그러면 이 부분도 어차피 20도잖아요. 예, 근데 이제 기준이 좀 달라진 게 0도를 기준으로 내가 그려야 될 선까지의 각도 요 놈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180도에서 요 놈만 빼면 나머지 마이너스 160도가 되겠네요. 예, 요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또는 뭐 이렇게 구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기서부터 나는 이렇게 계산할 거야. 예, 그럼 몇 도예요? 200도. 예, 그래서 200도로 하셔도 나오고 마이너스 160도로 하셔도 나오고. 자, 그 다음에는 다시 또 그려서 자, 그러면 0도에서 이 부분이 아까 우리 계속 억각으로 20도라는 거는 이미 앞에서 다 구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자, 얘를 이렇게 그려놨을 때 손이 이렇게 이쁘게 안 그려지네. 자, 여기 90도에서 20도가 이만큼이 더 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 합쳐서 90도에다가 20도 다 합쳐서 예, 마이너스 방향으로 110도. 예. 예,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은 반대쪽도 보나마나 우리가 지금 진행해 온 각도를 봤을 때 얘는 마이너스 160, 얘는 마이너스 110으로 갔으니까 얘는 160에 110으로 가도 나온다는 소리죠. 그러면 자, 110 나오죠? 예, 110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요렇게 그려봐도 여기서 20도를 더한 값은 똑같거든요. 구하는 방식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40 각도 얼마예요? 160도. 자, 여기는 이제 160인 이유가 아이고, 선이 이렇게 이쁘게 안 그려져. 여기서 0도 기준으로 160. 그러면 요렇게 160을 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별 한 개 그려봤잖아요. 옆에다가 요 놈을 한 번 더 그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 거꾸로 가보세요. 아, 반대로요? 예, 반대로 진행해 보세요. 계획이 있었구나. 이제 위로 가지 말고 밑으로. 자, 원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이렇게 6가지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먼저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옵션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서클을 실행했을 때, 우리가 라인을 그릴 때 L만 쳐서 딱 단축키가 먹히는 것처럼 서클도 그래요. 예. 얘도 이제 C만 입력을 하면 되는데, 얘가 이게 우리가 옵션을 쓸 때 오토캐드에서는 모든 옵션이 다 똑같은데 이렇게 대괄호 안에 묶여 있는 얘네들은 선택 사항이에요. 내가 선택을 해야지만 쓸 수 있는 거. 근데 바깥에 있는 요 기능들은 내가 선택을 안 해도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 네. 그러면 자, 서클을 먼저 실행을 하고 엔터를 딱 넣었을 때 자, 우선 중심점을 지정하라는 메시지가 여기 나오죠.
예, 그러면 아무데나 우리 한번 중심점을 마우스로 한번 찍어 보죠. 자, 찍어 볼게요. 클릭하면은 이제 원이 이렇게 나오죠. 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얘가 지금 바로 메시지가 나오는 게 반지름 넣어라.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어떤 아무 숫자나 집어넣으면 얘는 무조건 반지름 값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지름으로 넣고 싶다 그러면은 D를 선택해야 돼. 얘도 대괄호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것도 선택사항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선은 내가 여기에 아무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자, 50이라는 걸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반지름이 50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가끔 도면을 딱 주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여기서 뭐냐면, 반지름하고 지름을 구분을 안 하시는 경우. 그래서 어떤 사람은 2배로 축소를 시켜서 그리거나, 누구는 2배를 확대시켜서 그리거나 이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50을 넣게 되면은, 자, 얘가 50이라는 게 반지름이다 보니까 엔터를 딱 쳐주면, 예, 얘는 지름으로 치면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치수상에서 볼 때도요, 요렇게 보통 화살표를 요렇게 표시를 해서 숫자 앞에다 파이를 넣고 100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죠. 근데 이런 원에다가는 근데 가끔 우리가 반지름은 숫자 앞에 대문자로 R이 들어가잖아요. 예, 소문자 R은 아니에요. 대문자로 쓰는데 이게 R 50인 치수인 것은 맞는데 보통 우리가 뭐 제도 시간에 호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호가 있는 경우는 R로 표기를 하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치수 기입을 R로 하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을 50짜리를 하나 이제 그려보고 다시 한번 재실행을 하세요. 그냥 엔터. 자, 마우스 오른쪽으로 엔터 쳤어요. 그러면 원이 다시 나오죠. 자, 다시 중심점 찍고. 자, 그럼 방금 전과 달라진 건 뭐가 있을까? 방금 전과 달라진 거는 작업은 똑같이 했지만 달라진 거 없어요? 요 숫자가 이제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직전에 넣었던 수치가 여기 이제 남아있기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아무 숫자도 안 집어넣고 그냥 엔터만 치면 어떻게 돼요? 예, 그냥 같은 사이즈가 또 한 번 그려지겠죠. 그래서 지금 요걸 한번 해봐요. 키보드에 손대지 말고 오른쪽 요 마우스만 딱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엔터 치면 재실행되죠. 1번 버튼 왼쪽 버튼으로 중심점 찍으면 원 나오고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다시 엔터. 그러면 이게 지금 연속으로 내가 원을 그리겠다면 마우스만 계속 내가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연속으로 되죠. 잘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지름값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재실행하고 중심점 아무데나 찍고 자, 요렇게 메시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럼 이번에는 내가 넣을 게 반지름이 아니라 이제 지름으로 넣을 거기 때문에 요렇게 지름 옵션을 마우스로 찍으세요. 예, 요렇게 갖다 대면 손바닥 나타나죠? 클릭하면 자, 여기는 왜 100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죠? 아까 내가 입력한 50에 대한 지름값이 100으로 뜨는 거죠? 예, 자, 그럼 여기다가도 50을 한번 넣어볼까요? 50. 자, 50을 넣고 엔터 하면은 요만하게 나오네요. 자, 그럼 얘는 반지름으로 치면 얼마가 되는 걸까? 예, 얘는 반지름으로 치면은 25가 되고요. 지름일 때 50이 됩니다. 요게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인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쓸 때 보면은 굳이 내가 옵션을 찍어서 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긴 해요. 왜냐면 그냥 숫자를 넣어서 내가 반지름만 넣고 쓰는 게 편하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지름이 50이다 했을 때 내가 반지름 25 놓고 그릴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맞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어떤 도면이 있어. 근데 파이 값이 뭐 50점 만약에 1, 2, 3이야. 이런 거는 반지름 계산하기 어렵죠. 이럴 때는 그냥 지름 옵션으로 그리시는 게 낫고. 그쵸? 자, 그러면은 다시 서클을 하기 전에 라인을 좀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선 그리기 합니다. 지금 선으로 뭐 그려보시냐면은 이렇게 막 그려도 되거든요. 삼각형. 뭐 납작한 삼각형도 괜찮고요. 길쭉한 삼각형도 상관없어요. 아, 그거 설정이 안 됐나 보네. 그거 알려줘. OP. OP 누르고. 자, 삼각형 다 그렸나요? 자, 우선 여유 있게 2개 정도 그려놨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서클을 한번 실행해 볼 건데,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옵션에 보면은 여기 3점이라고 돼 있는 옵션부터 써볼 거예요. 예, 근데 이 3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우리처럼 삼각형을 그리지 않고도 그냥 쓰셔도 되기는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 처음 쓰다 보니까 이 보세요. 3점을 제가 찍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허공에다가 그냥 하나, 둘, 셋 이게 찍으면 3점을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잘 티가 안 나죠. 예. 그래서 3점을 찍어주고 나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메시지 나올 때 요 우리가 지금 그린 꼭지점 위주로 찍어볼 건데 순서는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 둘, 셋. 예. 그러면 삼각형을 지나는 게 확인이 되죠. 자, 찍어보세요. 예, 근데 뭐 이게 뭐 삼각형이 납작하다라고 해서 실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치우쳐져요. 그죠? 자, 3점 잘 되나요? 자, 그러면은 다시 원을 실행했을 때 그 옆에 있는 2점은 뭐겠어요, 그럼? 두 개만 포인트. 예, 2점만 찍는 거겠죠? 근데 이때 한번 보세요. 제가 먼저 찍어볼게요. 2점을 찍고 만약에 저는 어디를 찍을 거냐면 뭐 자기 찍고 싶은데 찍으면 되는데, 자, 여기 끝점하고요. 요렇게 2점 나왔죠? 그러면 지금 이 원을 잘 보세요. 얘 생긴 모양을 좀 잘 보세요. 요거 지워버리고 이렇게 봤을 때 얘 2점 사이가 뭐가 될까요? 지름입니다. 네, 그래서 이 2점은요, 2점은 지름값과 동일해요. 네. 자, 2점 찍어 보시고 자, 2점, 3점까지는 다 잘 되세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마지막 건 뭐냐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요 삼각형 구석 안쪽에다가 요렇게 나는 반지름 50짜리 원을 그릴 건데 단 이 선에 달라붙어야 돼요. 예, 이걸 그려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뭐 서클의 중심을 잡아서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찍어갖고 50 넣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조금 더 들어가서 해도 넘어가고 정확한 중심이 어딘지 그 지점을 우리가 찾기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자, 서클에서 마지막에 있는 이 옵션이 바로 그걸 해주는 기능인데 여기에 TTR이 접선 반지름이 요게 한글로 딱 적용한 게 요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T라고 하는 게 뭐냐면 탄젠트예요. 예, 탄젠트 들어봤을 거예요. 예, 그래서 탄젠트가 2번 들어가니까 접선이 2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R은 뭐겠어요? 레디우스가 되겠죠. 반지름이니까. 예, 그래서 요 순서대로 집어넣는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얘를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하고 자 먼저 여기랑 여기에 달라붙어야 되죠. 예, 순서는 관계없어요. 아무거나 먼저 찍으시고 그러면 한 이 정도쯤이다 싶은 데다가 그냥 찍어요. 이때 여기서 요렇게 지연된 접점이라고 하면서 동글동글한 요런 기호가 보여요. 예, 요거 나올 때 그냥 적당히 찍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접점 나오죠. 예, 그러면 반대쪽을 또 찍어요. 그리고 나서 반지름 얼마 넣을 거야? 물어보면 50 넣고 엔터. 예, 정확하게 달라붙죠. 예. 근데 주의할 사항. 지금 여러분들이 삼각형을 다 내 맘대로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크게 그린 사람도 있고 작게 그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안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런 거예요. 서클을 그릴 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원인이 만약에 제가 이 2점을 잡아서 예를 들어 반지름을 엄청 크게 막 한 200mm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까지 나오죠. 예, 근데 이제 여기다가 더 크게 한 배로 해서 한 400 정도 넣어볼게요. 반지름 400. 자, 여기까지도 나오는데 이 직선 범위를 벗어나도 그 범위가 일치해요. 예,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경우로 또 해볼게요. 다시 600. 그럼 밑으로 내려가죠. 예, 저 이상해요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예. 그쵸? 예, 그런 사람들은 반지름 값을 줄이세요. 더 작게. 삼각형이 각각 다 어떻게 그릴지 모르니까. 그지? 저 옷이 그대로. 자, 여기 보시면은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서 응? 얘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지가 꺼지는 것 같아요. 자체 화면. 자, 여기 볼게요. 18쪽. 18쪽이요? 네. 자, 오브젝트 스냅이라는 기능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도면 그릴 때 이제 필수 옵션이에요. 여기 위에 창을 보시면 오토캐드 화면 하단에 요런 표시가 여러분들도 지금 켜져 있으실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 화면에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기 아래 여기 있죠. 예, 요 부분이 아마 대부분 다 켜져 있으셔야 될 거고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그냥 보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왜 예를 들자면은 우리 아까 뭐 서클에서 3점 넣을 때 이렇게 꼭지점에 요런 점 보이죠? 예, 요때 이렇게 끝점이라든지 요런 기호 표시가 나타나게끔 도와주는 게 오스냅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내가 정확한 어떤 치수로 그리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정확한 어떤 지점에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인데 여기 보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 요게 이제 주로 많이 쓰는 부분만 제가 체크를 해 놨고 자, 여기에서 그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앉은 자리에 요게 처음에 설치됐을 때의 디폴트 값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예, 근데 아까 앞에서 A반이 이미 세팅한 자리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자리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자, O 들어가는 방법은 OS를 쳐서 이렇게 실행을 하셔도 좋고 자, 뜨나요?
예, 요렇게도 띄울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요 아까 하단에 그 오스냅이라고 하는 네모난 표시 있었잖아요. 여기. 예, 여기다 마우스를 요 위에다 갖다 대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저처럼 이렇게 나오죠? 제일 밑에 객체 스냅 설정 눌러도 나와요. 예, 똑같이 나오는데 먼저 설정을 예, 저처럼 요렇게 한번 켜주세요. 똑같이 세팅하면 될까요? 네. 자, 끝점, 중간점, 중심점, 4분점, 교차점, 연장, 직교, 근처. 접점은 일단 빼고. 예, 접점은 아직 안 할 거. 근데 얘는 보통 많이, 그러니까 쓰는 건 많이 쓰긴 하는데 체크를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별 차이는 없어요. 자, 그리고 많이 쓰는 거는 주로 오른쪽이 요 기능들이 많이 써요. 자, 그럼 얘네들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할 건데 한번 요런 거 그려 보실래요, 여러분들? 그 우리 라인 가지고요. 이런 거 한번 그려 볼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별 같은 거 이렇게 많이 그려 봤죠. 그럼 지금 이렇게 끝점에 갖다 붙일 때도 끝점 표시가 떠요. 자, 라인을 무조건 실행해서 그 기호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예, 요렇게 지금 라인을 실행한 다음에 이런 꼭지점이나 요런 데 가져다 대보시면 끝점 요런 표시가 보이나요? 예, 네모 표시로.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자, 제가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저는 이 표시가 약간 녹색으로 보여요. 여러분들은 무슨 색이에요? 녹색입니다. 예, 녹색이고 그 다음에 요 표시가 나타날 때 크기도 조정이 가능해요. 제 거는 지금 좀 작아 보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 이런 건 어디서 조정을 하냐면 이 오스냅 창에 갔을 때 자, 여기 다시 한번 창 열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아래쪽에 옵션 요 버튼 메뉴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 창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옵션 창 한번 설정해봤잖아요. 네. 예, 자, 그 중에서 얘는 바로 제도 탭에서 딱 이렇게 열리는데 지금 보면은 저는 사실 요거보다는 노란색이 더 눈에 잘 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색상에 들어가서 요 놈을 노란색으로 바꾸고 예, 이거는 자기가 바꾸고 싶은 색이 있으면 그걸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좀 표시가 좀 너무 작게 뜨는 것 같아서 너무 또 크게 하시면 불편해요. 그래서 요걸로 조금만 키워볼게요. 예, 그러면 지금 색깔이 바뀐 거랑 크기가 바뀐 것도 반영이 돼서 보이죠. 자, 확인하고 다시 확인 버튼 눌러서 이제 다시 라인을 쳐가지고 다시 표시를 갖다 대볼게요. 그럼 이제 바뀌어서 보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를 찾아볼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삼각형에 보면은 제가 한 중간쯤에 이렇게 가져다 댔을 때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갖다 댔을 때는 근처점이라는 게 보이고요. 중간쯤에 됐을 때 뭐가 탁 걸리는 느낌이 들면서 삼각형 표시가 보여요. 맞나요? 예, 근처점은 말 그대로 뭐냐면요. 얘는 어떤 객체든지 간에 그냥 가져다 대면은 모든 객체에서 이 근처점이 다 표시가 돼요. 예, 근데 이거는 근처점의 경우는 사용자들마다 좀 호불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저는 사실 이 기능이 좋아서 얘를 많이 쓰는 편인데 나는 이게 싫어 해서 요거를 진짜 안 쓰시는 분들은 이걸 오히려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런 거죠. 얘를 만약에 끄고 썼을 때
자, 나는 만약에 내가 이 지점쯤에 가서 여기서 직선을 하나 이렇게 갖다 긋고 싶어요. 근데 갖다 그어 보니까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자꾸 객체가 딴 데서 잡히죠. 난 여기다 찍고 싶은데 찍으면 저쪽에 가서 찍혀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게 불편하다 보니까 근처점을 이래서 이제 체크를 해 놓는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얘는 아무데나 다 잡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요런 느낌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 삼각형 표시는 무조건 중간 지점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중간만 연결을 해보면 안에다가 또 다른 삼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 다 찾아지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별 그린 거에서 보면은 이런 데 있죠. 어떤 지점이냐면 요런 지점. 요런 지점들 있죠. 요런 지점들이 다 교차를 하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럼 요런 데다 갖다 한번 대볼게요. 그럼 어떤 표시가 나올까? X 표시 나와. 예, 교차점 이름까지 요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차되는 지점의 위치들을 찍어서 찾아가는 방식. 예, 그래서 뭐 중간점, 끝점, 교차점 이런 것들은 진짜 많이 써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럼 지금 본 게 어떤 거냐면 여기 자주 쓰는 애들 중에 얘 해보고 얘 해보고 얘까지 봤어요. 세 가지. 그러면 요 두 가지가 남았는데 얘네 두 개는 원에서만 사용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써볼 거냐면은 자, 지금 라인을 실행한 상태에서 아무 원이나 가져다가 이렇게 0도, 90도, 180도, 270도 정도 되는 지점 있죠. 가져다 대면은 마른 목골 표시 뜨나요? 요게 4분점인데 그냥 순차적으로 한번 쭉 이어보면은 이런 모양도 되죠. 원 그냥 아무렇게나 있죠. 예, 아무 데나 다 갖다 찍어도 돼요. 거기 다 찍고 표시 그 캐드로 원이나 이런 거를 그리면 굉장히 정확한 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니까 실물도 굉장히 정확한 거. 그럼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치수기입 같은 걸로 만약에 인식을 시켰을 때, 자, 만약에 이렇게 반지름을 딱 찍으면은 얘 지금 반지름 값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원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끔 우리가 기업체 같은 데서 일을 할 때 보면은 우리가 기업체들은 캐드만 쓰진 않아요. 뭐 3D 프로그램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많고 그러면은 상대방 회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솔리드웍스라는 툴을 쓰지만 만약에 그 회사가 솔리드웍스를 썼을 때 상대방의 회사가 만약에 뭐 NX나 뭐 프로이나 뭐 다른 툴들을 쓴다. 그러면 호환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호환이 되게끔 뭐 스텝 파일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변환을 시켜서 줘야 되는데 그런 걸로 변환시켜서 이런 캐드로 갖고 왔을 때 그때는 이렇게 호로 안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소환인데. 그럼 뭘로 들어오냐면은 막 자잘하게 잘려있는 막 곡선가처럼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얘는 점이 이렇게 하나씩밖에 안 보이죠. 4분점에 4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갖고 온 파일들은 여기 점이 막 수십 개가 여기 찍혀 있어요. 네, 데이터가 엄청 많이 잘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반지름 인식시키기 위해서 치수 찍어 보잖아요. 안 나와요. 그럼 걔네들은 그 데이터가 뭐냐면 이미 걔네는 곡선이에요. 호가 아니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데이터가 일단은 깨져서 들어온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그 질문을 한 이유가 혹시 이것 때문에 물어본 건가? 여기에 제가 이렇게 자주 묻는 질문으로 넣어놨는데요. 제가 첫 시간에 지난번에 옵션 설정할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라고 했던 거 있어요. 이런 건 해상도 문제예요. 예.
그래서 여기다 갖다 찍어보려고 해도 얘 인식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그 여기다 선을 갖다 붙여도 그 선조차도 떨어져 보일 때가 있어요. 예. 그거는 그래픽 해상도 때문이에요. 그쵸?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원에서 우리가 4분점을 찾아봤는데 4분점 말고 그럼 또 뭐가 있냐면 자, 여기 한번 먼저 보세요. 이제 기존에 내가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는데 얘를 이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계속 여기다가 같은 중심에다가 원을 그리고 싶을 때 근데 자 이렇게 서클을 제가 또 한번 실행을 하면 이렇게 가져다 댔을 때 중심이 안 보여. 이럴 때는 마우스를 이렇게 원의 가장자리쯤에다가 한번 댔다가 다시 오면 보여요. 중심 옵션. 그죠? 얘가 중심점 옵션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계속 중심이 같은 동심원을 몇 개든지 그릴 수가 있죠. 실수값을 하면 일정하게.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게 요 두 가지 중심점과 4분점이 이게 우리가 아직 호를 그리진 않았지만 원이나 호에서는 다 됩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호잖아요. 예. 자, 여기도 4분점은 다 찾아줘요. 얘도 중심은 다 찾아줘요. 그죠? 예, 그래서 호도 똑같이 인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번에 볼 거는 자, 오른쪽에 있는 옵션인데요. 자, 여기에 직교라든지 요 근처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 직교가 얘 뭐처럼 생겼어요? 직각이죠. 그럼 이 직각이 뭐에 쓰는 건가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이런 별 제가 그린 거 얘네들을 타겟으로 보면 예를 들어 이 짝대기 하나를 딱 봤을 때 우리 얘가 지금 몇 도인지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막 그렸으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네. 예. 근데 여기다가 자 라인을 이렇게 바깥에서 그냥 아무 위치에서나 그냥 이렇게 쭉 찍어서 내가 이 선에 가져다 대려고 하는데 이때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은 뭐가 탁 걸리는 지점이 있어요. 이때 직교가 뜹니다. 그죠? 예, 직교가 뜨는데 이게 뭐지?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각도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90도 뜨죠. 예, 그래서 이 내가 지금 찍으려고 하는 이 선에 90도 직각이 되는 위치를 정확히 찾아줘요. 조금 더 나 저게 뭔지 잘 모르겠어, 이해 안 되겠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연습해봐요. 직교 모드로 이렇게 일자로 똑바로 선을 그어놓고요. 그리고 나서 옆에서부터 바로 딱 그어봐요. 그럼 여기 가서 바로 딱 달라붙죠. 이게 90도잖아요. 얘 밖에서 뭐가 저렇게 신났지? 프로그래밍 쪽이 저렇게 재밌었는지. 저희가 아직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박정원 교수님이 오늘 일찍 끝내줘가지고 기분이 좋은가?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다 이해됐어요? 예. 근데 이제 마지막 요거 하나 남았는데 요거는 지금 당장에 쓸 일은 없고요. 요 연장선이라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 지금 왜 기계제도 시간에 삼각법 배우잖아요. 예. 삼각법 쓸 때 요게 있으면 좋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얘 정면도. 자, 그럼 옆에 측면도 그릴 때 여기서부터 보세요. 이렇게 되면 옆에서 뭐가 점선 보여요? 연장선 나오죠.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도 옆에서 이렇게 선을 맞춰요. 그럼 상관선 필요 없이 맞춰지죠. 그렇죠. 예, 요런 거 할 때 좋아요. 근데 저는 지금 사각형으로 보여줬지만 라인으로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기존에 그려놓은 거에다가 요런 데서부터 이렇게 한번 빼봐요. 이렇게 옆으로. 그럼 점선 나오죠. 그럼 여기서부터 그릴 수 있어요. 예, 요런 높이 맞출 때. 예, 한번 빼보세요. 그렇죠.
예, 오스냅에 있는 옵션은 무조건 명령을 실행했을 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면은 이제 다 배운 거예요. 자, 아까 제가 교재상에는 접점까지 원래 표시를 해드렸어요. 그죠? 네, 근데 아까 제가 이거 찍거나 안 찍거나 그냥 별 차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우선은 얘를 체크를 저는 이제 안 한 상태기는 한데 얘 우리 표시 이거 좀 전에 뭐 할 때 봤죠? 탄젠트 서클 할 때 봤죠 방금. 예. TTR에 있었잖아요. 예. TTT도 있었고. 네. 얘가 거기 나왔던 그 접점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접점을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떤 개념으로 사용을 해볼 거냐면, 자, 오스냅을 그럼 당연히 쓸 거면 얘를 체크를 해야지 왜 안 해? 하고 이걸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원이나 직선 같은 데 가져다 댔을 때 이 보세요. 표시 보여요? 접점 표시 나와요?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다른 옵션이 더 우선으로 먼저 잡혀버려서. 하나 많아버려. 그래서 진짜 여기 있는 거 거의 다 끄고 얘만 켜서 쓸 생각 아니면, 그쵸? 네, 그래서 얘를 끄거나 키거나 그건 자기 맘인데 별 소용은 없을 거라는 거.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써볼 거냐면은,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라인 한 개만 딱 그려볼 거거든요. 여기 밑에 직교 모드 요거 한번 킬게요. 자, 직선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뽑아서 100mm짜리 한 개만 그려볼게요. 100짜리 직선 한 개.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 끝에다가 원을 그릴 건데요. 서클을 실행해서 중심점 지정하라고 할 때 요 끝점에다가 중심점을 잡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 반지름 50. 자,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 끝점에도 역시 중심점을 잡아서 오른쪽은 반지름 30. 자, 여기는 50, 여기는 30. 같은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양 끝에 따로따로. 자, 크기가 다르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끼리 이거 먼저 한번 해보세요. 직선을, 라인을 이용해가지고 요렇게 한번 이어보세요. 라인 명령을 예. 여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쁘게 이어주려고 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배운 걸로만 해서 우선 연결을 시켜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겠죠, 지금. 이제 라인 딱 실행해서, 여기 4분점 잡히네, 여기도 4분점, 이렇게 그리겠죠. 뚫려요. 근데 멀리서 보면은 그럴싸한데 가까이 보면 먹었네. 그쵸? 예.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얘는 4분점에서 이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런 데가 접점이 돼야 돼요. 이런 데가.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접점을 여기다 써먹을 건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같이 따라서 할게요. 자, 라인 실행하고. 자, 우리 아까도 봤지만 접점을 키든 안 키든 여기서 갖다 대도 안 보였어요. 그쵸? 그럼 얘가 나오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자, 일단은 왼쪽 손은 키보드의 왼쪽 쉬프트 버튼 누르고, 눌렀어요? 자, 오른쪽 손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럼 아까 있었던 옵션들 그대로 보이죠? 예, 그리고 이때는 메뉴가 나오면 쉬프트는 계속 누르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중간쯤에 보면은 접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옵션이라면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접점을 한번 클릭을 해주면 가져다 대볼까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얘밖에 안 보여요. 오스냅에서 이제 접점만 보이는 거예요. 대신에 얘는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우선을 메뉴로 한 번밖에 실행이 안 된다. 예. 그리고 얘를 실행했을 때 위에 보면 이 탄젠트 표시 보이죠. 자, 그럼 이때 한번 적당한 위치에 아무데나 찍어도 클릭하면은 어떤 느낌? 요렇게 실이 막 감겨 들어가는 느낌. 그죠? 자, 요렇게 해놓고 이제 그러면 반대쪽도 여기 접선 이어야 되는데 얘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잡히면 쓰세요. 네, 잡히면서 옵션 체크 해놨나 혹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근데 이제 체크가 만약에 요게 난 안 보이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까 일회성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접점 클릭 하고 종료. 이렇게 하면 이제 부드러워져 보이죠. 예, 그래서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신 게 접선이에요. 자, 이렇게 이용해서 여기도 이어보세요. 여기까지 이어보세요. 다르네요. 4분점이라고. 4분점이라고 다르네요. 방금 저거 한 거 접점 알아서 그쵸 딱 맞게고 다르네. 뒤에 보니까 다르네. 너무 많이 바꿔놨었나 봐. 멀리서 봤을 때만 그쵸. 그다음에 서클 중심점. 여기다가 50 넣고 다시 한번 재실행해서 이쪽 중심점 찍어서 30 넣고. 자, 이제 여기다가 접선을 이어줄 거거든. 그러면 이제 라인 실행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접점 표시가 안 나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슈퍼트 찍어. 그다음 마우스 오른쪽. 이렇게 하면 요 표시 나오지. 그래서 접점. 얘는 띄워도 돼. 그럼 이제 이렇게 표시가 얘만 나와. 클릭. 이렇게 돌려봐. 실을 굴린 것처럼 돌려. 이런 느낌 나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다시 접점. 한 번밖에 못 써서 그래. 이렇게 종료. 내가 지금 이렇게 이어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저렇게 이어. 한 번 하면 한 번 보고 다시 키고. 그러니까 총 4개를 이어보는 거야. 여기도 안 돼? 저쪽에 안 떠가지고 라인을 먼저 실행해. 네. 일단 명령어가 나와야 돼. 명령어 한 다음에 명령어가 먼저야 항상. 네. 그 다음에 이제 쉬프트 눌러봐. 마우스 오른쪽 접점 클릭. 이렇게 이거? 하면 이제 감기는 느낌 들어 안 돼? 움직여봐. 마우스. 네네. 요런 느낌.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아니지. 걔는 거기다 갖다 바로 찍으면 안 돼. 얘도 접점으로 이어야 되거든. 네. 그래서 얘도 다시 누르고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접점 찍어봐. 얘는 떼도 돼. 접점. 다시 되면 동글동글 표시 나올 때 고개 정하고 위아래 2개 연결하고 대각선 2개 연결하고. 혹시 안 되는 분 있어요? 어디가? 내가 아까 그 구부러진 해상도 얘기할 때 선이 떨어져 보인다라는 얘기했죠. 제가 이런 상황. 네. 근데 붙은 게 맞아요. 자, 이게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이제 요런 경우인데 얘를 이 접점 붙은 위치를요. 제가 이렇게 가까이 확대를 하잖아요. 계속 확대하면은 얘 안 붙은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이 나요.
네, 그러면은 이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기능을 다 안 배우셔서 그러는데 붙었을 때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자르면 여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붙은 거예요. 요건 나중에 자를 거예요. 오늘 안 잘라요. 네. 자, 그러면 자, 아까 그럼 이거 기억나요? 요 우리 원 그리기 할 때 접선 아니 접점 이렇게 나왔죠? 이거. 아, 예.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가 왜 명령어로 집어넣었을 때는 이 옵션이 없었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놈을 사용해서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리냐면 자, 내가 삼각형 안에다가 3개짜리 접선을 왜 이렇게 안 먹지? 사용을 해서 그릴 건데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그러면 얘가 접점이래도 얘는 어차피 점의 개수가 몇 개? 3개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서클에서 3점을 찍어 볼게요. 3점. 우리 아까 여기 꼭지점을 정확히 갔잖아요. 네. 근데 얘는 여길 찍으면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접점 아. 클릭. 또 접점 클릭. 또 접점 클릭해도 되죠. 예, 옵션 저 아이콘이 없어도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끝나기 전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각도 설명할 때요. 깜빡하고 설명을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그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우리 이 자료에 써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좌표 형식 볼 때 여태까지 이렇게 썼잖아요. 예. 근데 요 밑에 이런 형식이 또 하나 있죠.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빠졌어요? 길이가 빠졌죠. 그 요렇게 쓰는 경우는 내가 길이를 모를 때 쓰는 방식이에요. 자, 어떻게 써볼 거냐면 이 보세요. 자, 라인하고 자, 시작점 찍었죠. 자, 아무것도 안 넣고 꺽쇠 여기다가 45도 넣었죠. 엔터. 얘 방향 보세요. 45도로 고정됐죠. 딴 데 안 가, 이쪽으로 말고는 안 가요. 예, 그러면 내가 길이를 몰라. 정확하게 안 그리는데 그냥 대충 그려놓고 나중에 자르자. 요럴 때. 그러면 그때는 그냥 적당한 위치까지만 뽑으세요. 예, 요렇게 쓰는 방식. 이것도 되게 맛있어요. 요거 한번 뽑아 보시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세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해가 안 됐다.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 그러면 설명할 테니까요. 집에 빨리 가고 싶구나.